자, 두 번째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겁니다. 나이브 베이지안은 통계적인 이론이 좀 들어가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겁니다. 많이 활용되는 게 여러분들 어떤 모델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메일 보면 스팸 메일 구분하는 거 있죠. 이메일이 딱 들어오면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어떻게 처리해요? 특정 단어를 골라냅니다. 분석을 할 때 광고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가 쓰이면 스팸일 확률이 높은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단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메일 오면 이메일에 여러 가지 문서 단어들이 있으면 그거를 분류를 해내서 당연히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결합되겠죠? 똑같이.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메일이 오면 그거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서 단어를 쪼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얘는 스팸이다, 아니다, 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많으면 스팸일 거야 라고 확률을 추출해 주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많으면 뉴스 기사 중에 어떤 그룹에 많이 속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뉴스가 딱 올라오면 이 뉴스를 스포츠 영역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영역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이런 단어들이 많으면 주로 스포츠 영역 쪽에, 이런 단어들이 많으면 연예 영역 쪽에, 또는 정치 영역, 어떤 특정한 영역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겠죠? 그죠? 뉴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단어를 쪼개고요. 쪼갠 단어를 가지고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그 확률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확률 값을 예측해서 이러이러한 단어가 많으면 요거는 연애 쪽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높은 그 속할 확률이 되는 쪽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조건부 확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일 때 B일 확률하고 B일 때 A일 확률하고 요런 우리가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게 되는데 요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도 배워야 되고 베이지안 정리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데이터 마이닝으로 오면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제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원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얘가 어떤 기업이 딱 왔는데 이 기업이 사기인지 정직한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걸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 10%가 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기업이면 그 중에 한 기업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전 확률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정보를 몰랐을 때는 누구나 딱 오면 10개 중에 한 개는 사기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 딱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사기일 확률은 22%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몰랐을 때의 확률과 어떤 정보들을 계속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계속 올라가죠. 정보가 많아지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늘어나면 정보가 많아지면 계속 확률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부터 좀 어렵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팸할 때 광고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스팸 메일 정보를 우리가 분류해내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식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론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이 나왔습니다. 공식이.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방법론으로 다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도,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공대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항공기 운항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일 때 항공기가 보통 정상일 거냐 아니면 지연될 확률이 높으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일도 있고요. 특정한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날까? 즉 월요일 날 출발하는 비행기, 화요일 날 출발하는 비행기에 따라서 지연될 확률이 틀릴까?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출발하는 6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7시에 출발하는 또는 출발지가 어디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서 이런 조건들을 막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지연될 항공기가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맞추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1번이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딜레이 될 확률이 21%나 되네요. 근데 요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출발 시간 이런 조건들을 계속 우리가 알아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제가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딱 보면 그러면은 이럴 거예요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연될 확률 또는 정상일 확률 이런 거를 찾아내서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거의 온타임 정상일 확률이 94%나 되네요. 그죠? 그럼 이런 조건일 때는 우리가 거의 떴다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니까 별 우리가 컨트롤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요 딜레이가 높은 이제 항공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줘야지만 정상 이제 도착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기법이에요. 예, 나이브 베이지안 다양하게 운영할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봤던 스팸 메일도 찾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룹핑해서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이제 신문 뉴스 그룹 그쪽도 분류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항공기 운항 예측 모델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방법론들은 다양합니다. 그 방법론들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지는 내가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에 어떻게 닥쳤을지를 모르니까 그 문제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여기 보면 나이브 베이지안 이렇게 해서 이런 쭉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를 쭉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도 예측 모델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